남자의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은 밤이 아니라 낮에 시작됩니다.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당신의 연애는 근본부터 달라질 겁니다. 많은 사람이 남자의 마음이 흔들리는 건 밤의 분위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마음은 훨씬 이른 시간에 이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상의 문득한 순간에 이미 요동치고 있습니다. 낮에 무심코 한 작은 몸짓이나 말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도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어도 어느새 아까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억누르려 해도 억누를 수 없는 감각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그의 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즉, 밤에 그를 사로잡는 열쇠는 사실 낮에 숨겨져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은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작은 행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행동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성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낮에 당신에게 휘둘린 그가 밤에는 당신을 놓지 못하게 되는 비밀을요. 먼저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평소 아무리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도요. 여자의 작은 몸짓 하나에 이성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렬한 것이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는 행위입니다. 이건 얼핏 보면 아이 같은 천진한 몸짓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마음을 크게 흔드는 행위입니다. 낮의 금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걷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신호 대기 중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문득 소매를 쿡 잡아당깁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무언의 신호로 전해집니다. 그 순간 남자는 이성을 넘어서 지키고 싶다, 안아주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게 됩니다. 이건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왜 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이토록 강력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매우 무방비한 몸짓입니다. 공격성이 전혀 없고 오히려 의지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의지받는 것에 약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은 남자의 보호 본능을 강렬하게 자극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에는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습니다. 어른 여자가 보여주는 이 천진함이 남자에게는 강렬한 갭이 됩니다. 평소 야무진 여자가 보여주는 순간의 응석은 남자의 마음을 단번에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직접 피부에 닿는 건 아니지만 옷을 통해 그의 존재에 닿고 있습니다. 이 간접적인 접촉이 절묘합니다. 직접 만지면 낮에는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를 잡아당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확실하게 그의 의식을 당신에게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소매 잡아당기기의 마력입니다. 여기에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돌아봤을 때 가만히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소매가 잡혀서 무심코 얼굴을 돌렸을 때요. 여자가 아무 말 없이 그냥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은 남자의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슬로모션처럼 새겨집니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밤의 달콤한 분위기를 선점한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가슴 깊은 곳이 뜨거워집니다. 이 바라보는 행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 마음의 거리를 단숨에 좁힙니다. 게다가 말없이 가만히 바라보면
말 이상으로 당신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져 버립니다. 소매를 잡는 귀여움과 말없이 바라보는 어른의 분위기요.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순간 남자는 침착함을 잃습니다. 이 사람을 안아주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많은 남자가 자기 의지로 여자를 리드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소매를 잡히면서 이끌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선을 받으면서 마음을 시험당하는 듯한 감각에 감싸입니다. 이 조합이 그의 마음을 격렬하게 흔듭니다. 낮에 겨우 몇 초에 불과하지만 그 기억은 밤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한 마음을 점점 부풀려갑니다. 소매를 잡고 돌아보고 바라봅니다. 이 아무렇지 않은 행동이 사실은 남자의 이성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낮의 마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매를 잡아당기는 장소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잡아당기면요. 그건 놓치기 싫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는 자기가 그녀의 안전지대라고 느끼며 뿌듯해집니다. 조용한 곳에서 잡아당기면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순수한 응석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는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감각을 느낍니다.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대화가 끊긴 순간에 잡아당기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침묵 속의 소매 잡기는 말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말보다 훨씬 웅변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의 작은 몸짓에 전 신경을 집중시켜 버립니다. 잡아당기는 힘 조절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유치해 보입니다. 너무 약하면 눈치채지 못합니다. 아주 살짝 그가 응 하고 느끼는 정도가 최고입니다. 그 미묘한 힘 조절이 오히려 그의 주의를 강렬하게 끌어당깁니다. 간신히 알아차릴까 말까 하는 자극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소매를 잡아당기는 행위가 효과적인 이유를 심리학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물리적 접촉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접촉에 더욱 강하게 반응합니다. 소매를 잡아당기는 건 예상 밖의 접촉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소매가 잡히면 뇌가 즉각 반응합니다. 무슨 일이지 하고 모든 주의가 그 방향으로 쏠립니다. 그리고 그 주의의 끝에 당신이 있습니다. 이 순간 남자의 뇌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먼저 놀람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상 밖의 자극이니까요. 그 다음 그 자극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소매를 잡은 게 당신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나에게 의지하고 있구나라고 이해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뇌에 깊이 각인됩니다. 왜냐하면 감정적 자극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동반된 기억은 오래 갑니다. 그래서 낮에 소매를 잡힌 그 순간이 밤까지 그를 따라다닙니다. 또한 소매를 잡는 행위는 소유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물론 소유라고 해서 지배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사람이라는 부드러운 선언에 가깝습니다. 남자는 이 느낌을 의외로 좋아합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자기가 특별한 존재라는 확인을 받는 것이니까요. 이런 심리적 메커니즘이 소매 잡기를 그토록 강력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리가 남자의 마음을 당신에게로 이끕니다. 소매를 잡는 행위의 변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소매가 아니어도 됩니다. 재킷의 끝자락을 살짝 잡아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가방끈을 살짝 건드려도 됩니다. 핵심은 간접적인 접촉입니다. 직접적이지 않지만 분명한 접촉이요. 이 미묘한 경계에 있는 행위가 가장 강력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은 너무 노골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 접촉도 없으면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옷을 통한 간접 접촉은 그 중간에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절묘한 균형이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직접 만지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 상상이 그를 밤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소매 잡기의 최적의 상황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와 나란히 걷고 있을 때 갑자기 귀여운 강아지나 예쁜 가게가 보였다고 합시다. 저것 봐라며 소매를 잡고 가리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순간적으로 거리가 좁혀진다는 겁니다. 소매를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집니다. 그와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합니다. 이 순간의 물리적 근접감이 그의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저거 귀엽지 않아라며 웃습니다. 이 자연스러움이 핵심입니다. 계산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의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마세요. 이제 귓가에 속삭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낮에 아무렇지 않은 시간에 카페나 직장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혹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눈이 있는 방심할 수 없는 순간에요. 그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살며시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 행위야말로 남자의 이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낮의 금기입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귓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에 매우 약합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라도 거리가 가까워지고 순결을 느낄 수 있는 위치에서 말하면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스위치가 전환되어 버립니다. 귀라는 건 오감 중에서도 특히 가까움을 느끼기 쉬운 곳입니다. 거기에 여자의 목소리가 직접 닿으면요. 그는 자기에게만 전해진 특별한 비밀 같은 감각을 맛봅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울림이 나디라는 상황과의 갭으로 더 자극을 줍니다. 왜 귓가의 속삭임이 이토록 강력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물리적 거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려면 얼굴을 꽤 가까이 대야 합니다. 이 거리는 통상적인 사회적 거리를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개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들어오면 사람은 강한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이성에게 이 공간에 들어오면 뇌가 자동으로 친밀한 관계 모드로 전환됩니다. 비록 낮에 공공장소라 해도 귓가라는 거리에 들어온 순간요. 그의 뇌는 둘만의 세계를 인식해버립니다. 게다가 귀는 인체에서도 특히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귓불이나 귀 주변에는 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뜻한 숨결이 닿으면 신체적 반응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소름이 돋거나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건 의지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귓가의 속삭임은 이성을 쉽게 뚫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연스럽게 오늘 정말 열심히 하고 있네라고 귓가에서 칭찬합니다. 그것뿐인 말인데 보통으로 말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설렘이 그의 가슴에 퍼집니다.
혹은 나중에 잠깐 얘기하자라고 한마디 속삭이면요. 그 이후의 시간은 줄곧 그 약속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 자체보다 목소리의 울림과 거리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들어서는 안 되는 비밀의 감각이요. 그게 그의 이성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는 겁니다. 또 낮이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밤의 친밀한 시간이라면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리도요. 낮에 사람들 눈이 있는 장면에서는 본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귓가에서 속삭임을 받은 순간 그의 마음은 강하게 흔들립니다. 주변에 들키면 안 되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둘만의 세계에 들어가 버린 것 같은 착각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겹쳐서 그는 지금 당장 다가가고 싶다는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더욱 효과적인 것이 있습니다. 속삭인 후에 전혀 표정을 바꾸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가 두근거리고 있는데 여자 쪽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평소대로입니다. 이 여유가 그의 이성을 더 시험하게 됩니다. 아까 그건 뭐였지 하고 그는 혼자 생각에 잠깁니다. 낮 시간을 보내는 내내 귓가에서 느낀 목소리의 온도나 숨결을 떠올려 버립니다. 그 반복이 밤까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속삭이는 내용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칭찬의 말은 효과적이지만 살짝 의미심장한 말은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저녁 기대해라고 귓가에서 속삭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의 머릿속은 단번에 당신으로 가득 찹니다. 뭘 기대하라는 건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호함이 그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그는 스스로 답을 채우려 하다가 결국 당신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또 너한테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라고 속삭이고요. 그대로 아무 말 없이 떨어지는 것도 강력합니다. 그는 뭘 말하려던 거지 하고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이 미완성의 정보가 그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답을 알고 싶어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답은 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초조함이 그의 이성을 조금씩 깎아내립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낮에 몰래 건네는 달콤한 도발입니다. 한번 경험한 남자는 그 자극을 잊지 못하고 또 원하게 됩니다. 즉, 낮에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 그 밤을 결정짓는 계기가 됩니다. 귓가 속삭임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속삭이는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비밀 공유의 느낌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둘만의 비밀이라는 느낌이 강해집니다. 이 비밀 공유의 느낌이 유대감을 급격히 높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모 효과라고 부릅니다. 함께 비밀을 공유하면 두 사람의 심리적 거리가 급격히 가까워집니다. 속삭임은 바로 이 효과를 낮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속삭일 때 살짝 그의 팔이나 어깨에 손을 대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속삭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닿습니다. 이 이중 자극이 그의 뇌를 더 강하게 흔듭니다. 청각적 자극과 촉각적 자극이 동시에 들어오니까요. 뇌는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경험으로 묶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순간을 떠올릴 때 더 생생하게 재생됩니다. 속삭임이 빈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특별함이 사라집니다. 가끔씩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해야 효과가 큽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짧고 강렬하게요. 그래야 그의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속삭임 후에 당신의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속삭인 후에 부끄러워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속삭인 후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여유가 남자를 미치게 합니다. 자기만 두근거리고 있는데 상대는 태연합니다. 이 불균형이 그의 마음을 더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요동침이 밤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뒷목과 손목의 맨살을 살짝 보여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디라는 빛 아래에서 남자의 이성을 가장 강하게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잠깐의 피부 노출입니다. 노출이라 해도 과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살짝 평소에는 가려져 있을 뒷목의 맨살이 살짝 보이는 순간이요. 이것이 나지기에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금기입니다. 남자의 시선은 무의식적으로 틈을 찾습니다. 밤의 화려한 연출과는 다릅니다. 낮의 세계에서는 피부가 가려져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살짝 올린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뒷목이 있습니다. 소매뿌리에서 보이는 하얀 손목이 있습니다. 혹은 무심코 뻗은 팔에서 살짝 보이는 맨살이 있습니다. 그는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뒷목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끌리기 쉬운 곳입니다. 여자의 뒷목은 무방비함과 부드러움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빛이 다 하얗게 빛나면 남자는 순식간에 상상력이 자극됩니다. 게다가 그 모습이 낮에 아무렇지 않은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대화 도중이나 무심한 몸짓 속에서 나타나면 더 강렬하게 인상에 남습니다. 왜 뒷목이 이토록 남자를 끌어당기는 걸까요? 그건 평소에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춰진 것에 강하게 끌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매일 보이는 곳보다 평소 가려진 곳이 살짝 보이는 순간이 훨씬 자극적입니다. 뒷목은 머리카락으로 평소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 감춰진 곳이 한순간 보일 때 남자의 뇌는 특별한 것을 봐버렸다고 인식합니다. 이 특별감이 그의 기억에 강하게 새겨집니다. 마찬가지로 손목도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시계나 액세서리 긴 소매로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맨살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이 술렁입니다. 손목은 가늘고 섬세하기에 여성스러움과 지키고 싶은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 가는 선과 부드러움에 만져보고 싶다는 욕구가 그 안에서 점점 부풀어 갑니다. 손목의 매력을 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목은 맥박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생명의 고동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자가 그 하얀 손목을 보았을 때 무의식적으로 거기 흐르는 온기를 상상합니다. 만지면 따뜻할까, 맥박은 빨라져 있을까요? 그런 상상이 자동으로 펼쳐져 갑니다. 이 상상의 연쇄가 그를 밤까지 괴롭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살짝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보여주면 낮의 분위기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티가 나버립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몸짓 속에서 문득 나타나기에요. 남자는 우연히 보여버렸다는 감각을 느끼고 그 인상이 강렬하게 남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는 순간에 보이는 뒷목이 있습니다. 서류를 건네줄 때 소매뿌리에서 보이는 손목이 있습니다. 겨우 몇 초의 일인데 그 몇 초가 낮에 그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살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있을 때요. 메뉴를 보려고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머리카락이 사르르 흘러내리며 뒷목이 드러납니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는 뒷목의 하얀 빛은 그의 마음에 각인됩니다. 또 그의 옆에 앉아 있을 때 테이블 위에 것을 잡으려고 팔을 뻗습니다. 그때 소매가 걷히며 손목이 보입니다. 그의 시야 끝에 그 하얀 손목이 비칩니다. 그것뿐인 일이 그의 집중력을 단번에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살짝 보이는 순간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 후에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여자 자신이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대로 지내고 있으면요. 남자는 더더욱 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나만 특별한 걸 봐버린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그를 지배합니다. 나디라는 건전한 분위기의 감도는 아주 작은 매력이요. 그게 뒷목과 손목의 맨살이 살짝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자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낮의 금기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결정짓는 불씨가 됩니다. 뒷목과 손목 외에도 살짝 보이면 효과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쇄골도 그중 하나입니다. 살짝 넓은 네크라인에서 보이는 쇄골 라인이요. 이것도 남자의 시선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쇄골은 여성스러움의 상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가녀린 쇄골 라인이 남자에게는 보호 본능을 자극합니다.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치마를 입었을 때 걸으면서 살짝 보이는 발목이요. 이것도 남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핵심은 항상 살짝입니다. 대놓고가 아니라 살짝이요. 이 살짝이 상상의 여지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의 여지가 남자를 밤까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옷보다 적절히 가리면서 살짝 보여주는 옷이 더 효과적입니다. 약간 여유 있는 니트에서 한쪽 어깨가 살짝 보이는 것이요.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보이는 손목이요. 머리를 올렸을 때 보이는 뒷목이요. 이런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장 강력합니다. 패션의 핵심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연애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전부 보여주면 상상할 여지가 없습니다. 살짝만 보여주면 나머지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상상은 항상 현실보다 달콤합니다. 이것이 살짝 보여주기의 진짜 힘입니다. 이제 지금은 안 되라고 웃으며 거절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낮에 문득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진 순간이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한마디 전합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요.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불에 훅 순결을 불어넣어 밤까지 태우기 위한 신호입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눈꼬리를 부드럽게 하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서 전합니다. 그 표정이 그에게 원하고 있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라는 달콤한 모순을 새겨넣습니다. 사람은 손에 넣지 못하는 것일수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낮에 그 순간이 그를 통째로 보류 상태로 만듭니다. 이 지금은 안 되라는 말이 왜 이토록 강력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은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 돼만 있으면 단순한 거절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이 붙으면 지금이 아니면 괜찮다는 뉘앙스가 생깁니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남겨놓은 겁니다.
그의 뇌는 곧바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건 나중이면 된다는 거잖아라고요. 이 계산이 시작된 순간 그는 밤까지 계속 그 나중을 생각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말을 웃는 얼굴로 전하는 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화난 얼굴로 지금은 안 되라고 하면 그는 상처받습니다. 무표정으로 말하면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로 말하면 그는 유혹당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웃음이 거절의 말을 유혹의 말로 바꿔버립니다. 이 모순이 그의 뇌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 혼란이 쾌감으로 변합니다. 요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소의 온도입니다. 차가움을 섞지 않습니다. 안 돼보다 지금은의 비중을 크게 합니다. 기대를 미루는 뉘앙스입니다. 매력적인 눈빛으로 이어서 나중에라고 덧붙이면 거절은 희망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한 박자의 간격입니다. 그의 손이 당신에게 닿았습니다. 그 직후에 부드럽게 손을 맞잡았다가 바로 손가락을 풀면서 지금은 안 되라고 합니다. 닿았다 떨어지는 이 작은 왕복이 허락과 보류 양쪽을 전합니다. 뇌 속에 편안한 미완성의 멜로디를 남깁니다. 미완성일수록 사람은 그 이어짐을 구하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 약속의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짧게 밤에 연락해라고 합니다. 나중에 들려줘라고 합니다. 미래의 낚싯바늘을 걸어둡니다. 말은 가볍게 의미는 짙게요. 낮부터 밤까지의 시간을 그의 상상이 몇 번이나 왕복하는 내일로 바꿉니다. 이 지금은 안 되는 억압이 아닙니다. 여운의 설계입니다. 이성이 작동하는 낮의 충동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한 칸만 남기고 올라가는 걸 멈춥니다. 남은 계단을 밤에 남겨둠으로써 그는 일하는 틈틈이 그 미완성의 한 칸을 마음속으로 계속 밟을 겁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릴 때마다 당신의 옆모습이나 손끝의 감촉이 플래시처럼 되살아납니다. 어느새 퇴근할 때 발걸음이 빨라지고 유혹의 말이 자연스럽게 정리되어 갑니다. 주의점은 딱 하나입니다. 경계는 부드럽지만 명확하게 할 것이요. 모호하게 하지 않습니다. 탓하지 않습니다. 웃으며 보류합니다. 당신이 주도하면서 온도를 유지할수록 그는 당신의 신호를 나침반 삼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낮에 미소 섞인 지금은이 밤에 지금 네가 필요해를 데려옵니다. 단 두 글자의 마법이 그의 이성을 조용히 확실하게 무너뜨려 갑니다. 지금은 안돼의 심리학적 배경을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전략이 효과적인 건 심리학의 희소성 원리 때문입니다. 구하기 어려운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원리입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말하면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이 제한이 가치를 높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원하게 됩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약간의 제한이 있으면 갑자기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마트에서 한정 수량이라는 문구를 보면 더 사고 싶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전략은 자기 결정 욕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들으면 그는 그럼 언제 되지 하고 스스로 답을 찾으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그 생각의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당신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의 출발점은 당신의 한마디입니다.
이것이 지금은 안 돼의 진짜 힘입니다. 상대가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힘이요. 강요가 아닌 유도입니다. 그리고 유도된 욕구는 강요된 욕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으니까요. 이 믿음이 그의 열정을 배가시킵니다. 지금은 안 되는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그건 세련된 심리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의 핵심은 사랑과 존중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조종이 아닌 설렘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무표정에서 갑자기 보여주는 미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남자의 이성을 가장 쉽고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몸짓 중 하나가 갭입니다. 그 중에서도 진지한 표정에서 갑자기 흘러나오는 미소가 있습니다. 이 변화만큼 낮에 그의 마음을 흔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장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료에 집중해서 무표정으로 펜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득 시선이 마주친 순간 긴장감에 감싸여 있던 공기를 가르듯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그 순간만으로 그의 머리는 이성의 스위치에서 감정의 스위치로 전환됩니다. 업무 모드로 굳혀놓은 이성이 마치 실이 끊어진 듯 풀려버립니다. 이 갭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예측과 다른 정보를 받았을 때 강한 주의를 기울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표정이던 사람이 갑자기 미소 짓습니다. 이 예측 밖의 변화에 뇌는 강렬하게 반응합니다. 게다가 그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뇌에 밀려듭니다. 이 감정의 파도가 기억에 깊이 새겨집니다. 또 식사 중에 아무렇지 않은 시간에 말이 문득 끊기고요. 당신이 진지한 옆모습으로 잔을 입에 가져갑니다. 다음 순간 그의 눈을 보고 훅 미소 짓습니다. 말이 없어도 가슴 깊은 곳을 직격하는 전류가 흐릅니다. 그는 무심코 이 표정을 더 보고 싶다고 갈망하게 됩니다. 이 무표정에서 갑자기 보여주는 미소는 낮이기에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밤의 친밀한 시간을 향해 욕구를 조용히 쌓아 올려갑니다. 이 몸짓이 특히 효과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갭이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항상 대비로 사물을 느낍니다. 진지한 표정에서 단번에 온도가 바뀌면 그 갭이 머리에 새겨져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한순간에 뒤바뀐 것 같은 드라마틱함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만 향한 특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자기에게만 보낸 미소라고 느낀 순간이요. 그는 선택받았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 착각이야말로 이성을 무너뜨리고 더 다가가고 싶다는 욕구를 깨웁니다. 세 번째는 미완성의 욕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웃었나 싶으면 바로 무표정으로 돌아갑니다. 겨우 몇 초의 미소이기에 더 이어졌으면이라는 욕구가 쌓입니다. 욕구는 억눌릴수록 강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치에 의해 그의 마음은 밤까지 당신을 쫓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과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 웃으면 그냥 친절한 표정으로 보여버립니다. 아주 잠깐 짧기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웃을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입꼬리와 눈꼬리만으로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이 낮의 분위기에 위화감 없이 녹아들고요. 그의 마음속에만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이 미소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건 미소 짓고 나서 바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미소 짓고 반 박자 뒤에 시선을 돌립니다. 이 미소 짓고 돌리는 동작이 그의 마음에 결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보고 싶었는데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것일수록 더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순간 보였다 사라진 미소요. 그는 그 여운을 하루 종일 끌고 다니게 됩니다. 낮에 보여준 그 순간의 미소는 밤이 되어도 그의 머릿속에서 리플레이 됩니다. 더 보고 싶다 나에게만 보여줬으면이라는 욕구가 부풀어 갑니다. 그는 이성보다 감정에 끌려 당신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무표정에서 갑자기 보여주는 미소요. 그건 낮의 금기이자 밤을 약속하는 최강의 예고편입니다. 갭의 효과를 더 다양한 상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미소뿐만이 아닙니다. 갭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활발하고 밝은 여자가 갑자기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는 왜 갑자기 조용하지 하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 걱정이 관심으로 관심이 애정으로 발전합니다. 또 평소에 남자에게 장난을 잘 치는 여자가 갑자기 진지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며 한마디 합니다. 고마워 항상이라고요. 이 예상 밖의 진지함이 남자의 가슴을 관통합니다. 장난스러운 평소 모습과의 대비가 그 한마디의 무게를 배가시킵니다. 반대로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가 갑자기 장난을 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런 면도 있었어 하고 남자는 놀랍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이 호기심으로, 호기심이 끌림으로 변합니다. 인간은 예측 가능한 것에 금세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것에는 계속 주의를 기울입니다. 갭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당신이 때때로 예상 밖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는 당신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내가 모르는 면이 있구나라고 느끼니까요. 그리고 그 미지의 부분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알고 싶다는 욕구가 그를 당신에게 묶어두는 겁니다. 갭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인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는 다양한 면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누구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하고 때로는 밝고 때로는 조용합니다. 그 모든 면이 당신입니다. 그 다양한 면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줄 때 갭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갭이 남자를 매료시킵니다. 이제 아무렇지 않은 말의 예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낮에 아무렇지 않은 대화 속에 슬쩍 미끼를 던집니다. 이것이 아무렇지 않은 말의 예고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 중에 오늘 밤 만나는 거 기대된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혹은 식사를 끝내고 헤어질 때 오늘은 특별히 해줄까라고 속삭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사고는 낮의 일에서 전환됩니다. 밤의 당신으로 가득 차버립니다. 왜 이토록 효과가 있을까요? 그건 남자의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을 들은 순간 무의식적으로 영상을 떠올립니다. 기대된다고 들으면 앞에 기다리는 따뜻한 시간을 상상합니다. 특별히 해줄까라고 들으면 아직 모르는 달콤한 일을 예감해버립니다. 그 상상이 낮의 그를 계속 지배합니다. 이 예고는 어디까지나 모호해야 합니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면 흥이 깨져버립니다. 반대로 그냥 잡담에 묻혀버리면 와닿지 않습니다.
딱 좋은 건 상대가 이어지는 부분을 스스로 채우고 싶어지는 여백을 남기는 말입니다. 오늘은 일찍 자지 말라고 합니다. 밤이 되면 알 거야 라고 합니다. 답을 밝히지 않는 예고요. 이것이 그를 낮 내내 안달나게 하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건 남자의 미완성 욕구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크리스마스 전날에 잠 못 이뤘던 경험이 없나요? 원하는 걸 받을 거라고 알면서도 그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초조함과 설렘이야말로 예고의 마법입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 당신의 한마디를 받은 순간부터 그 밤이 올 때까지 기대와 안달로 가슴이 가득 찹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예고가 밤을 당신이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남자는 보통 리드하는 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고의 한마디를 받은 순간 자기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 유혹당하고 있다고 깨닫습니다. 게다가 그걸 불쾌하게 느끼기는커녕 자기가 가고 싶다고 착각해 버립니다. 즉, 그는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말에 밤의 행동을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의 내용에도 변화를 줘야 합니다. 매번 비슷한 예고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어느 날은 오늘 밤은 응석 부릴 거야 라고 합니다. 다른 날은 오늘은 좀 심술궂게 해줄 거야 라고 합니다. 또 다른 날은 아무 말 없이 의미심장한 미소만 남기고 떠납니다. 이 예측 불가능함이 그를 열광하게 합니다. 그는 오늘은 어떤 밤이 될까 하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난 내내 그를 지배합니다. 이런 예고는 특별한 준비도 연출도 필요 없습니다. 직장에서 점심 후에 오늘 밤 기대해라고 작게 말하면 됩니다. 메시지 끝에 오늘은 좋은 밤이 될 것 같아라고 한마디 덧붙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그의 머릿속에서는 당신이 주인공이 됩니다. 밤까지 그 사고는 지배당합니다. 낮에 끼워 넣은 아무렇지 않은 예고는 밤을 반드시 특별하게 바꿉니다. 그는 그 한마디의 여운에 이끌려 이성을 넘어 당신을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예고의 기술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예고가 효과적이려면 기대감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대감을 만드는 핵심은 정보의 불균형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지만 그는 모릅니다. 이 정보의 차이가 궁금증을 만듭니다. 궁금증이 기대감을 만듭니다. 기대감이 열정을 만듭니다. 이 연쇄 반응이 예고의 핵심 원리입니다. 예고를 할 때 절대 자세한 내용을 말하면 안 됩니다. 자세히 말하면 상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상상의 여지가 사라지면 기대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항상 모호하게 합니다. 핵심만 살짝 던지고 나머지는 상상에 맡깁니다. 예를 들어 오늘 깜짝 선물이 있어라고 합니다. 뭐냐고 물어도 비밀이라며 웃습니다. 이 비밀이 그를 미치게 합니다. 낮 내내 뭘까 하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항상 현실보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고의 마법입니다. 현실보다 부풀려진 기대를 만드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기대가 밤을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기대가 높으면 감동도 크니까요. 물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대감 자체가 주는 행복입니다. 기다리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이 두 사람의 관계에 활력을 줍니다. 이제 여기서 낮의 작은 행동이 밤을 바꾸는 원리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많은 여성이 밤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낮에 무엇을 심어놓느냐입니다. 낮에 작은 씨앗이 밤에 큰 꽃을 피웁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자의 뇌는 하루 종일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자극은 특히 오래 남습니다. 특히 예상 밖의 순간에 받은 자극은 더 강렬하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낮에 아무렇지 않은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가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당신이 슬쩍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무의식의 꽃입니다. 일하면서도 문득 떠오릅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우려 할수록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낮의 마법입니다. 또 낮은 이성의 시간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받는 감각적 자극은 금지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지된 것일수록 끌리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낮에 살짝 보이는 맨살이 있습니다. 밤에 대놓고 보이는 것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감춰져 있어야 하니까요. 그 금기를 깨는 순간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시간의 흐름도 중요합니다. 낮에 받은 자극은 밤까지 숙성됩니다. 아침에 받은 작은 자극이 오후에는 더 커집니다. 저녁에는 더 커집니다. 밤에는 폭발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자극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던진 한마디가 밤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찍 자극을 줄수록 숙성 시간이 길어집니다. 숙성 시간이 길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기대감의 힘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실제로 경험하는 것만큼 즐겁습니다. 때로는 더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행 전날의 설렘은 실제 여행만큼 행복합니다. 마찬가지로 밤을 기다리는 낮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그를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상상력의 힘도 큽니다. 남자는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작은 힌트만 주면 나머지는 상상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현실보다 달콤합니다. 그래서 전부 보여주기보다 살짝 보여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나머지는 상상시킵니다. 그 상상이 그를 열광하게 합니다. 긴장과 이완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계속 자극을 주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자극을 주고 나서 빼는 게 중요합니다. 긴장시켰다가 이완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긴장시킵니다. 이 리듬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예를 들어 귓가에서 속삭이고 나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합니다. 그는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그건 뭐였지 하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또 자극을 줍니다. 이 반복이 그를 열광하게 합니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가장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심리학에서 간헐적 강화라고 불립니다. 매번 보상을 주는 것보다 가끔씩 예측 불가능하게 보상을 주는 게요. 훨씬 더 강한 집착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카지노가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매번 이기는 게 아니라 가끔 이기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연애에서 이걸 악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면 관계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패턴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익숙해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 밖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설렘이 유지됩니다. 설렘은 관계를 살아있게 합니다. 오래된 커플이 설렘을 잃는 건 예측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행동을 100% 예측할 수 있으면 설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때때로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 설렘이 되살아납니다. 이것이 간헐적 강화의 연애 버전입니다. 당신이 때때로 예상 밖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움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일부러 티가 나면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를 원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솔직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요.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요. 그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연스러움이 왜 중요한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거짓을 탐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뭔가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 느낌이 들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행동도 효과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자연스러운 행동은 신뢰를 쌓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구나라고 느끼게 합니다. 그 진심이 남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모든 행동들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속삭이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미소 짓는 것도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럽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연스러움의 비결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소매를 잡게 됩니다. 정말로 그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속삭이게 됩니다. 정말로 그가 좋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나옵니다. 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술을 넘어서는 것이 진심입니다. 어떤 기술도 진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술보다 먼저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그를 좋아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신감의 역할에 대해서도 짚어두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행하려면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없으면 어색하게 보입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자신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기가 매력적이라고 믿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행동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끌어당깁니다. 자신감 있는 여자는 매력적입니다. 자기 매력을 아는 여자는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주세요. 자신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 자기에게 미소 지어보세요. 오늘도 예쁘다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면 진짜로 그렇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기 긍정의 힘은 놀랍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쉽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받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이 행동에 자연스러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있는 행동은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그 매력이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자의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은 밤이 아니라 낮에 시작됩니다. 소매를 잡아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이 있습니다. 뒷목과 손목을 살짝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되라고 웃으며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표정에서 갑자기 미소 짓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말로 밤을 예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것이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낮에 심은 씨앗이 밤에 꽃을 피웁니다. 작은 자극이 큰 열정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입니다. 기술이나 전략보다 중요한 것이 진심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그 사랑을 더 잘 전달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기술은 공허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는 기술은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보다 기쁩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작은 설렘을 선물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들을 통해 당신의 일상에 작은 설렘이 더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매력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그는 당신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사랑이 더 깊고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